오늘은 이제 이온이란 거를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은요, 엄밀히 말하면 원자를 원자가요, 전자를 잃어버리던가 또는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 전하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이 있는 거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전하가 있으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도 두 종류, 각각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되게 여러 가지 입자들을 배웠잖아요. 그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최초로 원자라는 게 있었고, 얘는 중성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릅니다. 중성이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실 거는 일단은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딱히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성질을 갖게 된 입자들을 분자라 그러죠. 보통 생성될 때는 원자끼리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은 최초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였죠. 그치?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결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 자체로 분자인 친구들도 있었죠.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헬륨, 아르곤, 네온 같은 친구들은 그 자체로도 성질을 띠기 때문에 1원자, 그래서 1원자 분자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은 결합해서 구성이 됐었죠. 근데 오늘 여기에 추가로 이 원자랑 좀 비교를 해서 이온, 전하를 띠면은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하나만 더 얹으면 이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애들이 원소였죠, 원소. 이 알맹이 이름을 나타낼 때 그걸 원소라고 한다 했었죠. 원자랑 원소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것까지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용어가 많잖아. 뭐 원자도 있고 원소도 있고 분자에 뭐 이온이 엄청 많은데, 그걸 이제 정확히 뭘 말하는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각각 그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거나 얻거나 하면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다는 건데, 그 과정을 좀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양이온 먼저 한번 보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플러스 입자 자체가 플러스 전하가 돼버리면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과정 한번 보자고. 우리가 대표적인 양이온이 되는 물질 중에 리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리튬 원자. 원자를 한번 표현해보자. 원자를 표현할 때는 중성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원자 핵, 리튬의 경우는 3번이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길
이 플러스 3의 원자핵을 가진 리튬이 중성이 되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하면 되지.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라고 했던 것,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궤도처럼 존재를 하는데 이 각각 궤도에 안정적인 전자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만큼 채우면 다음 궤도로 넘어간다 했었죠? 이때 첫 번째 궤도의 안정적인 숫자는 2개입니다. 이제 여기서 전하량 한번 따져볼까? 원자핵 그리고 전자 마지막으로 입자 한번 볼게요. 원자핵은 3번이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전자는 개당 마이너스 1인데 전자가 3개가 있으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2개 결국 합치면 입자는 0, 중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전자를 잃어버릴 건데 우리가 전자를 왜 잃어버리거나 얻어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궤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안정적이고 싶어서예요. 결국에 제가 가장 안정적인 전자 개수를 알려드렸었죠. 이거는 외우고 있는 게 낫습니다. 보통 3번째 궤도까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8개일 때 안정적이고 세 번째도 8개 채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어서 이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첫 번째 궤도는 꽉 차 있죠? 근데 두 번째 궤도가 애매하게 차 있잖아. 그럼 얘한테는 2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 궤도 다 포기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 궤도까지 꽉 채우는 거. 그럼 뭐가 더 얘 입장에서 편할까? 버리는 게 낫겠죠. 왜냐면 버릴 때 1개만 버리면 되잖아. 근데 두 번째 걸 꽉 채우려면 7개를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자를 하나 버리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전자를 하나 버리면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하나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만 보는 거야 우리는.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보자. 원자핵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바뀔 이유가 없죠. 핵이란 거는 움직이지 못하고 중심에서 항상 가만히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는 이제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입자 자체의 전하량은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 1이 돼버리지. 마치 이러면 이제 중성이 아닌 전하를 띠는 입자 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 양이온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 양이온의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쓰던지 또는 그냥 전하량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랑 전하량이랑 똑같아. 그럼 플러스 1이잖아요, 지금. 그치? 근데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도 1개잖아. 그래서 플러스를 쓰는데요. 이때 숫자를 먼저 쓰는 겁니다. 뭐 1 플러스 또는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숫자 먼저 적어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도 우리 앞에서 분자할 때도 똑같았잖아. 1은 생략하니까 그냥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이온들은
이름 붙일 때 그냥 원소 이름에 뒤에 이온만 붙여주면 돼요. 얘는 리튬이니까 이 친구 이름은 리튬 이온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화학식 이온식은 원소 기호 위에 전하량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두 번째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의 경우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은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과정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플루오린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도 이제 원자. 얘는 원자 상태면은 플루오린은 9번이니까 플러스 9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원자 핵에. 그럼 전자를 여기다 원자니까 중성이 돼야겠죠? 그럼 전자가 9개 필요하니까 채워줍니다. 첫 번째 궤도 꽉 찼으니까 두 번째로 넘겨야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채우면 딱 9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자 핵부터 전하량 한번 비교해보자. 9번이니까 플러스 9. 전자가 갖는 전하량은 원래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9개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입자 자체의 전하량은 0이 되면서 중성이 된다. 그러면 플루오린 원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제 이온이 될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온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싶어서. 그럼 얘도 선택지는 2개. 첫 번째 궤도만 꽉 채울 건지 또는 두 번째 궤도까지 꽉 채울 건지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7개를. 반면에 두 번째 선택지 하고 싶으면 7개가 차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오면 되잖아. 얘 입장에서는 하나 갖고 오는 게 나아요. 항상 일을 제일 적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전자를 하나 추가해줘가지고 이온이 되는 거다. 하나, 둘, 하나 추가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돼버리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원자 핵은 그대로 전자는 10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입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음이온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름 붙일 때 우리가 원소 이름 써주고요. 플루오린. 근데 이제 음이온의 경우는 뒤에 뭐뭐 화이온 이런 말을 붙여줘요. 근데 양이온은 그냥 이온 딱 써주면 되는데 음이온은 뭐뭐 화,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가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규칙이 하나 더 있죠. 만약에 끝 글자가 소로 끝나면 소 빼고 소를 그냥 빼버리고 화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 얘 한 번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 우리가 산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산소가 이온이 되면요 소 떼고 산, 화, 이온 이렇게 이름 짓는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똑같아. 쓰는 방법. 우리가 원소기호 써주고요. 플루오린. 여기 위에다가 똑같이 전, 하, 량을 적어줄 건데 이때 음이온의 경우는 이 전하량이 얻은 전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 하나 얻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쓸 건데 1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물어볼 때 이런 거를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플루오린화 이온,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지. 전자 개수가 모두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달라. 얘는 뭐 일단은 원자핵의 전하량 다 다르죠? 9번, 10번, 11번이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 11일 거고 그 다음에 입자 자체의 전하량은 어때? 얘는 음이온, 얘는 원자니까 중성, 얘는 양이온이니까 플러스잖아. 이것도 다 달라. 근데 같은 거는 전자의 개수가 얘는 9개 전자 하나 받았으니까 10개, 얘는 원래 10개, 얘는 11개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0개 이렇게 이런 문제도 좀 종종 등장하니까 우리가 특히 이런 위에 들어있는 이 이온 표시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봐줘야 되겠죠? 그런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뒤에 이온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이온 파트도 암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지울 것 좀 지우라고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장 보면은 여러 가지 양이온, 음이온이 있단 말이지. 거기보다 한 칸 더 뒤. 여기에서 그 음이온 쪽에서 9번 인산 그리고 붕산 아세트산, 크로뮴산, 탄산, 수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9번, 10번, 14, 15, 16은 필요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외워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차피 외우는 거는 노력이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제가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온이 지금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안정하려고 그 전자 껍질을 꽉 채우면서 그렇지? 그럼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면은 이 족의 의미가 뭐였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였죠. 맞지? 족은 근데 그럼 여기서 1족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 1개, 여기는 2개. 근데 13족인데 전자는 개수는 3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뭐 18족을 8개라고 치지만 예외적으로 헬륨만 2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가장 바깥쪽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전자가 다 바깥쪽에 하나씩 남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이 다 이온이 될 때는 뭐가 유리하겠어요? 한 개 버리는 게 낫겠죠? 여기는 2개 버리는 게 낫겠지. 여기는 3개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요. 이 20개는 이온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다뤄.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다뤄. 여기는 3 플러스 다뤄.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끝에 얘네들은 이거는 이미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온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온 안 됩니다. 이미 8개 꽉 차 있으니까 땡, 그거 빼버려. 여기 7개니까 한 개 채우는 게 낫겠죠? 하나 채우면 음이온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여기 앞에는 2 마이너스, 여기는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가운데는 사실 4개가 좀 애매합니다. 4개는 4개 버려도 되고 4개 갖고 와도 되잖아. 그래서 저거는 이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제외한 여기 사이드 쪽 3개 정도는 이 그림 한번 딱 그리면 끝이잖아요. 이거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저런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 양이온들 있잖아요. 이제 프린트에 보면은 기타 양이온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웬만한 게 여기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특히 자주 나오는 게 은이온이거든요. 은이온은 1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은을 제외한 나머지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는 파트의 내용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2 플러스예요. 철 2 플러스, 뭐 바륨 2 플러스, 카드뮴 2 플러스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주기율표상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해결을 하시고요. 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 2 플러스거든요. 이러면은 외우는 피로도가 좀 감소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구리 이온이 있어요. 이 친구는 뒤에서 실험에서도 좀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얘는요, 이온 자체적으로 색깔이 있는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나머지는 색깔이 다 없어. 그냥 무색이야, 무색. 근데 얘만 혼자 색깔이 푸른색이다. 얘가 푸른색이 왜 중요한지는 뒤쪽에 실험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쪽은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음이온. 우리가 음이온 쪽도 웬만한 거는 다 주기율표 상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 상에 없는 그런 음이온들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아이오딘화 이온, 브로민화 이온 이 정도가 있는데요. 둘 다 그냥 마이너스니까 이것만 따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이걸로 찾으면 돼. 위에 주기율표. 주기율표도 제가 그리는 것도 계속 연습을 시킬 거니까 막 시험 볼 때 그냥 시작하자마자 어디 구석에다 적어놔. 그러고 풀면 좀 편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있어도 할만한데 이제 문제가 따로 있죠. 우리가 이온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 말고 이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다원자 이온이라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아쉽게도 얘네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줘서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안 외워도 된다는 거 빼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쭉 봐주시면 이 다원자 이온에서 양이온 되는 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NH4 플러스. 그래서 암모늄 이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암모니아랑 생긴 게 비슷하죠? NH3인데 그 걔가 이온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암모니아 NH3인데 얘는 NH4고 플러스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주의해줘서 한번 날 잡고 한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중2 시험에서는 이런 거가 그냥 문제 하나로 통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너무 손해니까 한번 외워놓으면은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 중에서 음이온 친구들, 여기가 양이 좀 많은데 몇 개 해봅시다. 첫 번째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CO3 2 마이너스 탄산 이온,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 황산 이온,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애들은 이거 2개. 그리고 얘는 왜 또 따로 색깔 해놨냐면 아까 구리 이온처럼 이 친구도 자체적으로 색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보라색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색깔이 있는 것 중 2개. 이 2개는 이따 실험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이 색깔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 내주셔서 외워주시면은 앞으로도 쓸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온들이 뜻이 뭐라 그랬죠? 전하를 띠는 입자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전하를 갖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갖다가 전하라고 하고요. 결국 이 전하가 움직이는 현상을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온이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볼 거예요. 이 물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물이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물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온으로 만들어진 물질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염화 나트륨 아니면 염화 마그네슘 아니면 뭐 질산 나트륨 등등등 이런 애들이 이제 이온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합 방식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이런 겁니다. 얘는 나트륨 이온이랑 그리고 염화 이온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2개가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 물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죠. 그 분자는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비금속 그리고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면은 분자가 된다 했었죠.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 여기서 얘네들 우리가 20번 안쪽만 알면 돼요. 얘네들은 금속이고요. 나머지가 어차피 비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합치면 분자였는데 이온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금속 그리고 비금속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금속류들이
양이온이 많고요. 비금속류들은 음이온이 많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금속인 나트륨, 이 양이온, 비금속의 염소,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염화마그네슘은 여기 앞에 E가 붙어 있잖아. E가 왜 붙어 있는 걸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리 한번 깨달으면 돼.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였지? 여러분? 여기 있네. 2 플러스입니다. 염화이온은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이것도 합쳐질 때 중성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얘가 2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MgCl2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이랑 오늘 방금 했던 거 질산 이온, 다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퉁쳐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붙는 거지. 맞아요? 일단 하나만 더, 좀 특이한 거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질산 칼슘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칼슘은 2 플러스고요. 질산 이온은 마이너스니까 얘가 합쳐지려면 음이온이 하나 모자라니까 얘가 2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 2개가 필요할 때는 가로를 쳐주고 가로 바깥에 2를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어쨌든 이온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물의 성질 얘기하러 나왔죠? 이 물의 성질이 뭐냐면 이 이온 물질을 이온화를 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물이 극성 용매라서 그런 건데 이런 용어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온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온으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돼. 예시. 우리가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100% 순수한 물 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 통한됐었나 안 통한됐었나? 순수한 물에다가 전기 흐르면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이 이온에다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온 물질을 첨가를 해주면은 물에다 이온을 섞으면요.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을 소금을 넣었다 해봅시다. 소금을 넣으면 물은 이 염화 나트륨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여기 안에서 둥둥 떠다닌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의 특징이에요. 물의 특징. 자, 그럼 이제는 전기가 흐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니? 전기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쪽에 이렇게 털었어. 그래서 이쪽에는 플러스 건전지 연결하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건전지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 여기서도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전기력이란 거 잠깐만 볼 건데 이게 이제 전기 파트에서 좀 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기력의 종류가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때가 있겠죠? 인력은 언제 작용하나요? 서로 다른 전하일 때. 두 번째는 청력은 서로 같은 전하를 가지면 밀어내는 힘 청력. 서로 똑같으면, 다르면 서로 당기는 인력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르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면 되겠죠? 서로 똑같으려면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으면 서로 밀어낸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힘을 어떻게 받나 한번 봐봐. 나트륨 입장에서는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잖아요. 얘랑 얘는 밀겠지. 얘랑 얘는 당기겠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겠죠? 그렇지? 나트륨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반면에 염화 이온은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저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랑 염화 이온 둘 다 마이너스니까 밀려날 거고요. 얘랑 얘는 서로 끌어당기겠지. 그럼 얘네들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괜찮니? 그럼 이렇게 이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온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온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전기가 통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이온을 넣어주면 이온이 분리돼서 저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그 상태에서 전기 연결하면 이온이 움직여. 그게 전기가 흐르는 거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이렇게 이온 물질을 섞어준 물은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설탕물입니다. 우리가 소금물, 이건 지금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데 설탕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설탕은 이온이 아니고요. 분자야, 분자. 이 친구는 분자이기 때문에 넣어봤자 이온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이온으로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설탕물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의 분자식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설탕이 분자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좀 그냥 억지로 외우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설탕이 주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랑 수소, 산소 전부 다 비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인 겁니다. 알겠지? 근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식물 파트에서 잠깐 나오거든요. 어차피 설탕이 식물 할 때. 그러니까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이거 뒤에 실험 좀 먼저 합시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34쪽에 이온의 전하 확인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실험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물에다가 이런 이제 사각형 접시에 물을 싹 뿌려놓는 겁니다. 이때 이 물만 넣으면 안 되고요. 질산칼륨을 섞어준다고 합니다. 질산칼륨을 섞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물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저렇게 전해질 물질 하나 넣어줘서 준비를 해주면 전기가 통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다가 질산칼륨을 섞으면 이 질산칼륨은 물 안에서 다시 칼륨이온 그리고 질산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제 전기가 통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종류의 용액을 한 번 더 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황산굴입니다. 자,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이온과
그리고 황산이온.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만든 물질이죠. 이 친구를 저기다 뿌려놓으면은 이 친구도 어김없이 여기서 황산이온 2-, 그 다음에 구리이온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무색인데 구리는 자체적으로 구리이온은 파란색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게 장점인 거야. 우리가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죠? 근데 구리이온은 색깔이 있으니까 사람이 실험할 때 눈으로 보기 편하니까 구리이온이 들어간 용액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두 번째로 하나 더. 이번에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런 이온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칼륨 이온이랑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렇게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저 물에 떨어뜨리면 칼륨하고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온도 보라색이라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관측하기가 용이하니까 이 실험할 때 채택을 좀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줄 시 우리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애들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 구리 파란색 점은 어디로 이동해야겠어요? 파란색 점은 구리인데 구리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 점이 구리 이온이 양이온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보라색깔 점. 보라색 점은 과망가니즈산 이온인데 이 친구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온들이 실제로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전기 연결해 주니까 자기 반대쪽 전기 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걸 보고 아, 이온이 진짜 전하를 갖고 있네.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눈으로 보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눈으로 안 보이는 것 중에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칼륨 이온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어디로 갔겠어? 왼쪽, 오른쪽? 이 친구들. 오른쪽으로 갔겠죠? 칼륨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했겠지 뭐. 나머지 황산이온 그리고 질산이온 이 친구들은 음이온이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플러스 쪽 왼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32초 앙금생성 반응입니다. 자, 이 친구도 일단 언제 생기는 거냐? 서로 다른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섞어요. 그럼 제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예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럼 이제 물에다가 염화나트륨 넣어놨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은 이 물 속에서 나트륨 그리고 염화이온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질산, 은 수용액 여기다 이걸 섞는다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속에 질산은이라는 이온 물질 넣었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는 은이온 그리고 질산이온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섞어봐. 자, 이거 두 개 섞으면요. 총 4가지 이온이 섞이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총 4종류의 이온이 있죠?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양이온이랑 음이온은 서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서로 끌어당겨 밀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서로 밀고 있어. 근데 얘랑 얘네들은 당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는 애들 말고 당기는 애들끼리 붙는 거예요. 근데 붙었다가 아까 물의 성질이 뭐였죠? 분해시키는 게 물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안에서 붙었다가 다시 물 때문에 떨어지고 당기니까 붙었다가 다시 물이 떨어뜨리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붙었을 때 물이 녹이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얘랑 붙을 수도 있잖아. 얘랑 붙으면 붙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랑 붙어도 붙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은도 얘랑 붙었다가 떨어지고 얘랑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은이 염화이온이랑 붙으면은 다시 물이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못 녹여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애들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물이 못 녹이니까 다시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앙금이 돼서 그대로 굳어버려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염화은 AgCl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앙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색깔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트에서는 앙금의 종류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녹일 수 없는 조합이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 내주셔서 한번 풀어주시면 아니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앙금 왜 배워요? 이 앙금을 이용해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은 수용액 물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확인할까? 우리가 이런 거야.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치?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염화 나트륨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지? 집어넣었더니
앙금이 생겼어. 그럼 이 앙금이 생겼다는 건 여기 안에 이 염화 나트륨, 염화 이온이랑 짝꿍이 되는 앙금 친구가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화 이온이랑 짝꿍돼서 앙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은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지의 수용액에는 은이온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염화 이온을 집어 넣어주니까 염화은이 생성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활용해서 이 미지의 수용액 안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그 앙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앙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드렸던 프린트 마지막 장 앞에 보시면 앙금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회색 부분 말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윗부분 있죠, 위에 거? 하얀 부분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회색 부분. 거기서 하얀색만 암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좀 봐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것 중에 염화은, 이 친구는 사실 문제 좀 풀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친구여서 AgCl이라고 하고요. 색깔은요, 색깔까지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흰색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밑에부터 제가 이것도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탄산, 바륨, 그리고 황산, 바륨, 그 다음에 탄산, 칼슘, 그리고 황산, 칼슘 이렇게 4개를 그냥 세트로 하세요. 지금 보면 탄산, 황산, 탄산, 황산이잖아요. 그리고 바륨하고 칼슘. 그렇지? 이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해보면 BaCO3, BaSO4, CaCO3, CaSO4 이렇게 4개인데 전부 다 흰색입니다. 이렇게 좀 얘네들은 묶어서 책 외워주시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애는 이 친구. 탄산 칼슘이 그 중에서는 가장 좀 자주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오딘화 은, 그리고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아이오딘화 은 같은 경우는 Ag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항상 이온 물질은 읽을 때는 거꾸로 음이온부터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 읽는 거고, 화학식으로 쓸 때는 양이온, 음이온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아이오딘화 납은 PbI2입니다. 여기 또 2가 들어가는 이유, 우리가 납이온 2 플러스죠? 아이오딘화 이온은 그냥 마이너스니까 아이오딘이 2개 들어가 주면서 앙금이 만들어지면 된다. 괜찮지? 그리고 이렇게 아이오딘이 껴있으면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염화은 다음에 브로민화은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AgBr 이렇게 써주고요. 연 노란색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화이온 들어간 친구들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쭉 가보시면 아이고 한글로 써야지.
이렇게 황 들어가는 친구들이 5종류가 있는데요.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써보면 황화 아연, 황화 카드뮴, 황화 철, 황화 구리, 그다음에 황화 나. 이렇게 전부 다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양이온들은 전부 다 2 플러스고 황화이온은 2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색깔은 좀 번거롭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흰색, 황화 카드뮴만 노란색, 나머지 철, 구리, 납의 경우는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부분별로 구분을 좀 지어서 외워주시면은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구조 좀 나눠가지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칠판에 표시해 둔 거 다음 주에 이것도 단어 쪽지 시험 느낌으로 해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용액 넣을 때 이런 겁니다. 아까 했던 거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2가지 종류의 수용액 섞어보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두 번째로 질산 납 수용액.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거 2개를 섞으면 어떤 조합이 앙금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온의 종류를 좀 먼저 나타내 보면은 아이오딘과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 이온, 아이오딘 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그 다음에 질산납은 납이온, 그리고 질산이온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조합이 될 수 있는 거 보시면 일단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붙어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칼륨이랑 질산 만나봤자 앙금 안 되고요. 얘랑 얘는 애초에 붙을 수도 없고 아이오딘이랑 질산 둘 다 마이너스니까 붙을 수 없죠. 근데 아이오딘이랑 납이 만나면 여기에 노란색. 그래서 아이오딘과 납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우리가 반응 못한 친구들 칼륨이온, 질산이온은 물 위에서 둥둥 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 그럼 현재 상태에서 전기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물에 흐르죠? 왜요? 여기 이온이 있잖아. 여기서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판단하면은 물 위에 이온 상태의 애들이 있나 없나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얘만 있어. 전기 흐를까요? 얘만 있으면 전기는 흐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온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온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 책에 있는 거 이런 이온들이 합쳐져 가지고 원리는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앙금 할 때 여기 위에다가 아래쪽 화살표 표시 해주면은 이게 앙금이라는 뜻이에요.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앙금이 되면 보통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화살표 표시로 해주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이제 우리가 아까 앙금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수돗물 속에 이온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원소, 저번 주에 원소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건데, 기억하시나? 수돗물 속에 뭐 들어있다 그랬죠? 염소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염화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염소가 몸에 들어있으면 수돗물 쓸 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소독 다 끝내면 날려야 돼요. 그럼 날려야 되는데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 수돗물에 염화 이온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앙금 생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돗물 속에 수돗물에 지금 염화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염화 나트륨을 아니지 질산은을 넣어보면 돼요. 질산은 수용액을 여기다 섞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질산은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염화 이온이 남아 있었다면 은이온과 염화 이온이 합쳐져서 염화은이 되겠죠? 만약에 염화 이온이 하나도 없으면 앙금이 생성 안 되고 말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두 번째, 우리가 또 폐수에서 우리가 납이라는 게 사실 좀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 해롭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장 폐수 가면 안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폐수 속에 납 이온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때 또 앙금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책에 있던 것처럼 여기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섞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섞으면 물에 들어가면 칼륨이랑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만약에 납 이온이 남아 있었다면 여기서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생성이 되면은 납 이온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두 번째는 우리 황화 이온을 섞어도 돼요. 우리가 황화 이온을 섞어주면은 같은 이유로 납이 들어있으면 납이랑 황화 이온이 만나서 검정 색깔인 황화 납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책에는 위에 것만 소개가 됐는데 밑에 있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용어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납 이온을 제거를 하죠? 이런 거지. 우리가 원래 물에다가 납 이온이 가득해.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줘. 그러면은 이 공장 폐수에서 납 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합쳐져서 아이오딘과 납이 돼서 앙금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채 같은 걸로 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거름종이 같은 거로 걸르면 여기서 고체가 된 아이오딘이나 납은 위에 걸러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는 납 이온이 제거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PbI2 아이오딘이나 납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앙금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가만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거든? 앙금을 생성 안 하는 이온들이 있어요. 누구랑 만나도 절대로 앙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네 개를 알고 있으면은
앙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지워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첫 번째,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질산 이온, 그리고 암모늄 이온. 이렇게 4종류 친구들은 누구랑 만나도 앙금이 형성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거 한번 봐봐. 요거 봐봐요.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얘랑 얘는 앙금 안 만들잖아. 빼버려. 그럼 남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앙금 절대로 안 만드는 친구도 그냥 애초에 지워버리고, 남은 거 가지고 조합해서 앙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앙금 문제 풀 때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됐니? 한글로도 적을까? 이렇게 다 4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 유형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미지의 x라는 수용액이 있다. 그럼 저 친구가 이제 누구를 넣은 물에다가 어떤 걸 타놓은 건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보통 2가지 조건을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불꽃 색깔. 이 X 물질에 불꽃색을 줘요. 그럼 불꽃색을 줬더니 보라색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불꽃 반응에서 보라색 나오는 게 누구죠? 칼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칼륨 이온이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2번째 조건은 누구랑 반응시켰을 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질산 은과 섞었을 때 흰색 앙금이 나왔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도 똑같아. 질산은이면 AgNO3잖아요. 맞아? 여기서 똑같아. 시작하자마자 절대로 앙금 안 만드는 거 있는지 봐봐. 질산 들어있잖아. 맞지? 그럼 질산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 빼버려. 왜 남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은이랑 합쳐져서 흰색 되는 거 누구 있더라? 염화은밖에 없구나. 그렇지. 결국에는 이 수용액 안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던 거죠. 결론적으로 칼륨하고 염화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던 친구는 염화칼륨 수용액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앙금 뭐뭐 있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 조개 껍질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이게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껍데기입니다. 조개 자체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보시면은 우리 바다 보시면 바다에
칼슘 이온이 많이 녹아 있어요. 바다 물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조개, 그 조개 본체 있잖아, 본체. 살 있잖아, 그거. 걔 몸에 탄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개 몸에서 분비되는 탄산 이온이랑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만나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뭐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호도 똑같습니다. 산호도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뭐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탄산칼슘이 되게 실생활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싱크대 같은 거 오래 쓰는 물때 같은 거 끼지 않아? 그 물때의 주성분들도 다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 같은 거 되게 오래되면 막 안에 찌꺼기 같은 거 끼잖아. 그런 찌꺼기들이 다 탄산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할라 했더라? 그리고 조영제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엑스레이 같은 거 촬영할 때 또는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이제 촬영할 때 좀 뭔가 도와주는 건데, 주성분이 황산바륨이구나. 그냥 이거 앙금입니다. 앙금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기타 예시니까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괜찮다. 봅시다. 앙금 생성 반응을 하는 건데, 이 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이랑 질산은이랑 섞었을 때 앙금이 생기니 안 생기니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실험인 거예요. 이런 거 판단할 때 일단 여러분이 이제 암기가 다 돼 있으면 이거 다 적을 수 있거든요. 질산은, 은이온, 질산이온, 탄산 나트륨, 탄산이온 이렇게. 맞지? 그럼 탄산 나트륨 어떻게 적으면 될까? 이거 합쳐서 탄산 나트륨 형태로 적어보세요. 나트륨이 2개 필요한 거 맞아? 얘는 플러스 속에 2-니까 합쳐서 중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탄산 나트륨의 경우는 적으실 때는 Na2, CO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요. 위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씩 다 건드려보면 염화 나트륨, 염화이온, 질산 나트륨, 질산이온, 염화 칼슘, 염화이온, 질산 칼슘, 질산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앙금이 절대 못 만들어지는 거 다 지워버려. 여기서는 질산, 그리고 나트륨, 맞죠? 여기는 나트륨 지우고요. 여기서는 나트륨도 지우고 질산도 지워. 여기는 지울 수 있는 거 없고요. 여기 질산 지우면 되지. 이제 남는 것 중에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남는 거 염화이온, 염화은 앙금 생겨야 되겠죠? 여기는 애초에 안 만들어지잖아. 없잖아, 재료가. 빼고 여기는 일단 은이 남았으니까 은하고 합쳐질 수 있는 건 음이온밖에 없어요. 양이온끼리 못 합쳐지니까. 그래서 염화은 여기서도 생성되겠구나. 그 다음에 은이랑 칼슘 둘 다 양이온이잖아. 안 되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밑에 줄 이제 탄산, 염화이온 둘 다 음이온이잖아. 앙금 못 되겠죠? 그 다음에 탄산 뭐 애초에 남는 게 없잖아.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얘가 음이온이니까 양이온이랑 합쳐줘야겠죠? 근데 이제 탄산칼슘은 앙금 중에 하나니까 앙금 되겠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탄산, 칼슘 여기서도 탄산칼슘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앙금 못 만드는 거 미리 좀 지워 두신 다음에 하면은 좀 더 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